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행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 준비한 내용은 토지보상의 성공 사례입니다. 토지보상 보상금에 증액된 성공 사례인데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토지에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토지가 편입이 됐고 소유자께서 저를 찾아와서 최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증액된 건데, 이제 보상금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증액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개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보상의 현장에는 이런 케이스, 이런 유형의 사건의 흐름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토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도로 확포장 공사다 보니까 편입되는 대부분의 토지들이 이미 도로랑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또한 소로에 접해 있었고 지목은 전이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조그만 도로가 옆에 또 있었고요. 이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했던 의뢰인을 처음 만난 게 3년 전인 2019년에 처음 뵀어요. 그때 처음 뵌 이유는 19년도에 협의평가를 했어요. 협의평가를 하고 그 보상금이 부족해서 보상금 증액 때문에 최초 상담을 했었어요. 2019년부터 시작된 보상금 증액 사건이 언제 끝났냐면 2022년 6월에 수용 재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의 재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격려된 사건입니다. 이 결과를 보자면요. 수용 재결 때는 대략 한 4.5%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의 재결 때는 대략 한 7점 몇 프로 증액이 돼서 12% 넘게 이제 최종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사실상 위법 부당한 부분은 없었어요. 이제 시세 저렴이 가장 컸던 이슈였는데 드라마틱한 어떤 성공 결과를 기대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너무 시시하게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상 과거에 있어요. 2019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2019년에 협의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만 해놓고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분은 내 토지에 대한 금액은 안 알려주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보내고 있다 해서 본인의 그럼 금액만 알려달라 해서 이제 대략적인 금액만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죠. 보상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관련 자료를 찾아갖고 조사를 했죠. 정말 여기는 너무 단순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위법 부당한 게 없고 시세 저렴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 사업이 뭐 예산이 없으면 한 몇 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끝도 없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유자분께서는 이게 뭐냐, 이게 토지가 수용된다고 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 토지 위에 뭐 건물도 못 짓고 활용도 못한다 하면서 이거는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토지보상의 지식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청을 못했던 게 뭐냐면 협의 요청서를 안 보냈어요. 협의를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상 조속재결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1년까지 왔어요. 2년이 지나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사업 시행자도 강력하게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을 해라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이게 기회다 싶어서 저한테 의뢰했던 분 말고도 몇 분의 소유자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모아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에 관련된 부분을 강력한 조언과 팁을 드려서 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의 보상금이 사실상
20%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2019년에 최초 협의 평가를 했는데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유로 협의 요청서를 보내지가 않았고 그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2년 뒤인 21년에 재평가를 했고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도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걸쳐서 22년 12월에 이의 재결이 끝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상금 증액은 30%가 넘게 증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분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19년 처음에 협의하고 그때에 이제 의뢰자분께서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 침해거든요. 장기간 사업을 안 해버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큽니다. 뭐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토지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피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매도도 하기 힘들고 그 위치에 어떤 개발 행위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의 시세는 이 보상금 증액이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남고요. 사업 시행자가 계속 딜레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이 좀 더 유익하고 득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